오늘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김영란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내일 모레 그 위헌 여부 판단을 하죠.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드디어 내일 모레 결정합니다. 예, 뭐 네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 그렇지만은 김영란법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보입니다. 일단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사회나 이들을 상대하는 기업들 또 적용 대상인 골프장과 음식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헌재 결정 코앞에 두고 왜 초긴장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아, 헌재 결정을 코앞에 두고 왜 초긴장인가? 예. 누가 초긴장하고 있는가? 네. 취재해 보신 거예요. 예. 일단 예.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합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영란법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 여론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시행하면서 보완하자. 이게 우세하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도 살피지만은 법률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정위헌 내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법조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 엇갈리는데 헌법재판관을 지낸 목영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고 엇갈릴 것으로 본다. 엇갈릴 거다. 다만 위헌이 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합헌과 위헌의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위헌에 6명 이상이 찬성할지 그게 미지수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우리 라디오 재판정에 출연하는 노영희 변호사는 공직자의 민간 영역인 언론인을 포함하는 이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건 맞다. 그렇지만 일단 시행을 하면서 보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목요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네. 예, 요거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네. 근데 시행은 9월 28일부터 변함없이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럴 것으로 봅니다. 헌재의 결정은 뭐 합헌이면은 그냥 시행할 것이고 나머지 한정 위헌이나 일부 위헌 뭐 헌법 불합치 등이 나오면은 일단 관련된 법률만 개정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 조항만 조문만 바꾸면 되거든. 문제가 된 조항만 전체 바꿔서라도.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럼 한 뭐 2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9월 28일 시행은 아마 틀림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오늘 주제. 네. 김영란법 판결을 목전에 두고 긴장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일단 그 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긴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뭐 기자들도 일단 대상이잖아요. 기자들 공무원들 대상이죠. 예. 그리고 기자나 공무원들을 주로 상대하는 대기업들도 뭐 대상 아닙니까? 그래요. 사람들 얘기하면 항상 오늘 이 얘기가 주제가 됩니다. 기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취재하러 다녀보면. 그래서 자, 그럼 일단 긴장하는 대상이 가장 첫 번째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됩니다. 공무원들과 그 배우자들. 공무원만 아니고 공직자로 부릅니다. 공직자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 400만 명쯤이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00만 명이 되는 이유가 공무원 하면은 중앙지방자치단체 합쳐서 124만 명 정도로 짓게 됩니다. 근데 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36만 명이 되고요. 거기도 포함이 되니까. 학교 교직원이 한 60만 명입니다. 사립학교 포함하니까. 예. 언론사 임직원이 20만 명으로 추산을 하면 이게 조금 뭐 의견이 많이 다른데 이렇게 합치면은 240만 명에 이게 모두 기혼이면은 480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공직자 부부도 있을 거고 또 아직 미혼도 있을 것이고 독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략 한 400만 명쯤 되지 않겠냐라고. 400만 명쯤. 네. 국회의원은 빠진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빠진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김영란법 제2조 1항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 청탁 금지와 관련된 조항에서 선출직 공무원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이 법 5조 2항 3호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등의 뭐 건의하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외란 얘기네요, 그러면. 아니 나머지 법 뭐
금품을 받거나 뭐나 다 적용이 다 되는데 유권자들의 민원을 대신 전달하는 게 부정청탁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만 예. 예외다. 예. 그래요. 두 번째로 긴장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관련해서 대관 담당입니다. 대관 담당이 뭡니까? 이게 대관 담당을 CR팀이라고 부르는데 국회나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을 상대하는 기업 내 조직을 얘기를 합니다. 아하. 기업 내 조직이 주로 이제 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접촉을 하면서 예. 로비하고 정보 수집하는 게 주 임무인데 그렇죠. 5대 대기업 대관 담당 책임자에게 너가 어떻게 준비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대책이 없다. 일단은 관망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전에는 그냥 저녁 약속하고 저녁에 밥 점심, 먹고 저녁, 이러는 건 문제가 전혀 없었던 주말에 것이. 골프 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돈 봉투가 가지만 않으면 됐던 것들 이제는 하나하나 먹고 마시고 다 따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대가성 금품은 안 주면 됐는데 이제는 밥 먹는 게 제한되니까 밥 3만 원 이하, 그렇죠. 선물 5만 원 그렇죠. 뭐 이하, 뭐 이런 게 되니까 한 대기업 CR 담당 이유는 9월 28일 이후에는 약속을 거의 잡지 않고 있다. 이미 골프 약속 한두 개가 잡힌 게 있는데 그건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하기로 했고 저녁 약속도 추이를 보면서 결정하기로 저녁 했다. 약속도 추이를 보면서 예. 진짜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 달라졌죠. 세 번째는 이제 대기업 홍보 담당자들인데 대관 담당과 마찬가지로 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데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도 약속 안 잡았대요. 9월 28일 이후로. 주로 이제 그 3만 원 이내에 식사가 가능한 점심 약속만 잡고 있다. 저녁은 좀 더 관망한다. 저녁은 관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네요. 한 대기업 홍보 담당 임원들은 회사 차원에서 일단 대책을 논의를 했고 법무실에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낼 예정이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의 대관 담당, 홍보 담당들 활동이 위축되면 기업들 접대비 지출은 줄어드는 겁니까? 3, 5, 10이잖아요. 예. 식사 3, 선물 5, 경조사비 10만 원이잖아요. 3, 5, 10입니다. 여러분 요거 외우시면 돼요. 예. 3, 5, 10 규정이에요. 지난해에 이 접대비가 한 10조 원쯤 됩니다. 예.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가 이게 지난 2008년이 7조인데 한 7년 만에 뭐 3조 원 이상 늘었죠. 근데 이게 적용이 되면은 확 줄지 않겠습니까? 확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네 번째는 골프장, 술집, 한정식집을 비롯한 고가의 음식점들입니다. 음식점들. 예. 일본 골프장이 대거 몰락을 했거든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3분의 1이 망했는데 한 800몇 군데가 망했다 그럽니다. 이게 골프장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의 접대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골프 접대는 아예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골프장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음식점들 얘기인데 음식점들도 비상입니다. 전에 그 유명 한정식집 유정이 60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정 음식점. 세종로 정보청사 근처의 한 한정식집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점심은 2만 원대 코스 메뉴를 이미 출시를 했다. 저렴하게. 예, 저녁은 최저 5만 원대이지만은 앞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맞출 수밖에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런 다섯 얘기는 번째로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농수축산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하. 이게 한우 세트를 예를 들자면은 명절에 주로 하는 게 20만 원, 30만 원 기본이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게 5만 원 아래지 않습니까? 한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4719님 외에 여러분이 문자 주셨지만 네. 아니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축 산업이 공무원들 뇌물로 유지돼 왔다는 얘기입니까?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 이게 무슨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얘기하는 건 오버다. 이런 문자. 법이 일단 시행되면은 충격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투명해지고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진국들이 대체로 청렴도가 높거든요. 그럼 길게 보자면은 경제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일단 이런 우려와 걱정들, 충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